2024년 1월 28일 오후 10시 2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요. 일단 좀, 뭘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몇 가지 전달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짜기가 힘듭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 섹터 플러스 AI 지속성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인가, 플러스 이제 메타버스 플러스 AI,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의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가 가장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미정 선물 플러스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됐고, 인텔이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같이 묶여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월요일 날 조금,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반사수혜로 2차 전지가 좀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아무튼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5주차 일정들 재료 올려놨으니까 영상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 전쟁 끝나는 걸까? 푸틴 미의 종전대화 비공식. 관련주 SY 스틸텍과 SY 히림. 일단, 벌써 전쟁이 2년째 진행 중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18%를 차지한 뒤에 계속 대치 중입니다. 여러 번 이제 유럽연합에서나 G7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도왔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지루한 시점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 개인적인 의견은 러시아 쪽에서 나온 이제 종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였는데 30에서 40% 정도만 믿을게 된다고 봅니다. 저기 러시아에서 나오는 저 통신 내용은 신뢰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종전 얘기가 나왔지만은 거의 8번 이상 나왔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만 봐더라도 종전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지침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끝나겠죠. 그래서 좀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저축은행 M&A 큰장, 부동산 PF 위기,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지금 PF 부실화 얘기가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유는 분양 착감 감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는 사람들 플러스 분양에 대한 그런 원자재 값과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저축은행이 자산 대비 비중이 캐피탈 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증권이 다른 곳보다 비중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는 저축은행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악화가 되면은 저축은행 쪽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있겠고,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거나 플러스 활발했었던 시장이었을 때는 돈을 꽤 긁어 모았다는 소리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사업 운영이 어려움이 좀 많은 저축은행들이 M&A 나올 가능성이 높여 보여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위기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타격을 받을 것들은 역시나 저축은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예상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후티 유조선 폭격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홍해와 이어지는 아덴만을 지나는 유조선이 후티 반군을 발사한 미사일에 피격됐다. 부상자는 보고된 건 없겠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고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거나 그런다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은 어쨌든 해운 쪽이 움직이는 거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해지로 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한국도 AI 악용, 한비소프트 클라우드웍스. 우리나라와 미국은 총선회의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A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모조 영상이라든지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얼굴까지도 합성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얼굴을 많이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 쪽에서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내용이 사실 나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랐었을 뿐이고, 다만 사람들이 이제 현재 지금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확실히 악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17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00억이다. 국승당과 대교. CXL을 기준을 잡으면 CPU와 AI를 연결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터페이스 규약입니다. 그래서 CXL을 활용을 했을 때 D램 용량을 무한대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은 파네시아가 좀 있죠. CXL 4.0 IPR을 최초로 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CS 2024에서 메모리 용량 제한이 없는 탑재 AI 가속기를 출품을 했었었고요. 기업 가치가 1,000억을 웃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창업주는 카이스트였나 거기 이제 교수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은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 팹리스의 특화, 관련주 다른 테크놀로지, 통신 팹리스 업체, 즉 반도체 설계 전문이라고도 하죠. 다른 테크놀로지는 노키아의 러브콜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완전 배제되고 있었던 자람 테크놀로지를 발굴한 게 노키아인데, 반도체 섹터가 현재 강하게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반도체 섹터들과 플러스 통신에 대한 내용들이 연관성을 좀 지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5G, 6G, 그러니까 이제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가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겔 S24 사전 개통 인파 북적, 관련주 제주반도체, 어버브반도체, 고영 HPSP, IMT, 네오셈. 번역기는 플리트와 비플라이 소프트로 볼 수가 있겠고, S24 시리즈 사전 개통을 시작을 했죠. 사전 판매는 121만 대가 팔렸고요. 일부 매장에서 준비된 물량이 사전 예약 수량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고객에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전 개통 기간을 확대 조정했다고 하고, S24의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S24가 최초 AI 폰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뿌리를 많이 넓혔는데, 그 중에 이제 온 디바이스, HBM, CXL을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한 거고, 플러스 번역기 플러스 갤럭시 링 헬스케어까지도 넓혔거든요, 확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 S24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데, 현재 일단은 그에 의해서 이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가장 큰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어찌됐든 반도체 섹터가 미장에서 좀 약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 일단 봐야 되는 시점인가라고 이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아무튼 이제 현재 주목도는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미 연준금리 인하 서막, 관련주 알테오젠, 에고캠 바이오,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까지. 금리 인하에 왜 바이오 섹터가 껴져 있을 수 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금리 상승에 가장 피해를 봤었던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놓은 상태인데, 그러나 항상 이제 높은 것까지 간 거는 하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점쳐봤을 때는 기간만 사실 이제 딜레이가 됐을 뿐이지 금리 인하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은 금리 인하의 조금 확률적인 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테라 퀀텀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 이거 이제 그 금요일 장마 막판쯤에 내용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흑연에서 초전대 가능성의 물질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주식시장에 이래 초전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적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를 이제 가지고 왔었던 이제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저게 정말 이제 맞는 건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체크만 좀 체크만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흑연 관련주, 흑연에서 좀 나왔다고 하니까 흑연 관련주 플러스 이제 실리콘 공급제까지도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BG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중국 갤럭시 S24 바이두 생성 AI, FSN과 핸디소프트, S24의 현지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생성형 AI를 탑재한다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바이두의 AI 챗봇은 언이죠. S24의 음성통화 메시지 중에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AI 챗봇 언이를 이용해가지고 수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LM으로서 2019년에 만들어졌죠. 언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때 이후로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구글하고도 얘기가 많이 나섰습니다. 근데 일단 독보적인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양작점 태양전지 효율 18.1%, 뭐 이게 내용이 있는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봤지만은 태양전지가 뭐냐면 이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특성을 거쳐서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합니다. 양자점 태양전지를. 페로스 스카이트 소재, 이거 관련주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초전도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뭐 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로 이제 용액 공정을 간단하고 전기 전도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전도가 양자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서 조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X게이트까지도 좀 넣을 필요가 있겠죠. 양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일단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AI와 애플, 일단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한글, 브리지텍, 그 다음에 나무가 유플렉스 라운텍 MP. AI 섹터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트만의 방한 재료 소멸은 끝났지만은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애플 실적 발표 내용도 있겠고요. MS 실적 발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 저도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